자, 챕터 9 교도작업 직업훈련입니다. 제1절 교도작업. 자, 서론을 보시게 되면 자, 형법에 의한 징역형 수용자의 정역 의무를 지칭한다 돼 있고요. 성격은 강제적 작업이죠. 그 다음에 의무적 작업이고요. 강제적 의무적 작업이기 때문에 그 민법과는 달리 그 청구권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가 은혜적 급부로서 그 대가를 줄 수 있기도 한 것이지 자신이 일을 했다고 해서 왜 이거밖에 안 주냐? 더 달라! 뭐 이런 얘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등 이런 계약 등 법령은 그 적용이 배제가 되죠. 자, 목적은 됐고, 자, 문제점. 낮은 생산 원가의 저렴한 제품이 대량으로 풀릴 때 민간 경제 활성화에 역행된다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요. 자, 밑에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교도 작업은 징역형의 정역, 금고의 청원 작업, 청원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 청원 작업이라고 합니다. 개인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 작업은 교도 작업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교도 작업의 부정적 측면으로서는 재정적 경제 부담을 증가시킨다. 반대로 돼 있죠. 부정이 아니고 긍정이고 증가가 아니고 감소로 바뀌었습니다. 자, 교도 작업은 정역을 집행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위에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이런 목적 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 다음 종류를 봅니다. 자, 일반 작업이 있고 신청 작업이 있습니다. 자, 정역 복무 의무가 있는 그 징역형에게는 일반 작업에 해당하죠. 나머지 이 사람들 전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금고라든지 구류, 미결수, 사형수는 원칙적으로 작업 의무가 없죠. 예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신청에 의한 작업을 우리가 신청작업, 청원작업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경영 방식에 따른 분류인데 지금부터 배우는 것은 법조문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론 문제이긴 하지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장단점을 꼭 숙지를 하시고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국가직 시험에서 아주 잘 나와요. 자, 첫 번째 직영작업. 말 그대로입니다. 교도소에서 시설, 장비 등을 부담하여 직접 자신들이 물건의 생산 판매를 하는 작업 방식이다. 그래서 직영한다. 교도소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직영작업이고요. 교도소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관사작업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오늘날 교도작업 관영주의에 가장 적합한 제도다라고 했네요. 우리나라는 이 직영작업이 원칙이죠. 장점 묶으시고 단점 묶으시고 쉬워요. 장점. 형벌 집행의 통일성, 통제가 용이하고요. 같은 말입니다.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왜 이렇게 각각 같은 말을 달리 써놨냐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출지문들을 갖다 놨기 때문에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 표현들을 다 보시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기출지문 다 갖다 놓은 거예요. 통일성, 엄격한 규율, 그래서 사인 관여를 차단할 수 있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이윤이 많이 남죠. 그래서 국고 수입이 증대가 돼요. 자급자족이 가능하고요. 훈련에 종이하고 이윤을 독점할 수 있다. 각각 밑줄 그어볼까요? 이런 것들 밑줄 그어야 눈이 갑니다. 자, 그 다음 제품 생산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죠. 왜? 이것을 다 사야 되니까. 시설, 장비 이런 걸 다 일일이 교도소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생산 판매를 다 해야 되니까 사무가 번잡하고요. 그 다음 관계법주 제약이 좀 심하죠. 그래서 적시에 적절한 시기에 이런 것을 구입한다는 것이 좀 곤란합니다. 그 다음 시장 개척, 판로에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 경쟁 기업과의 경쟁이 불리하죠. 사기업 제품들은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래서 판로 개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경쟁에서 불리하다. 전문 지식이 결여가 되어 있다. 민간 기업을 저렴한 가격으로 풀리기 때문에 민간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나머지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위탁작업. 위탁작업. 자, 여기 얘가 안 나와 있나?
여기 나왔네. 봉투라든지 제품 조립,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적합하다. 특히 이제 봉투 작업이 가장 흔하죠. 봉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밖에서 물건을 사면 종이봉투 주잖아. 종이봉투. 그쵸? 옷가게 가면 옷 넣으라고 왜 봉투 주잖아. 종이봉투. 그것을 거의 대부분이 이 교도소에서 만들어요.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이 있다. 적합하다. 자, 의봅니다. 외부 민간 기업체로부터 작업에 사용할 각종 설비 재료를 제공받아서, 그쵸? 그러니까 원단을 제공받죠. 그래서 생산, 가공, 수선하여 위탁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그리고 대가를 받는 방식을 위탁작업이라고 합니다. 매일마다 트럭이 들어와요. 트럭이 들어오고 또 오후가 되면 일과 시간 끝나게 되면 트럭이 또 물건 싣고 나가고 그래요. 자, 장점 갑니다. 묶으시고요. 단점 묶으시고요. 자, 자재 등을 전부 다 외부 업체가 공급해주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 이를 구입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사무가 비교적 봉투 만드는 것처럼 단순해요. 구입할 필요가 없다. 적은 비용으로도 행할 수 있고 다수 인원을 취직시킬 수가 있죠. 자,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봉투 만드는 게 무슨 영향받아, 그치? 그 다음에 통일성 유지가 되고요. 자신이 물건을 공급하고 물건을 가져가기 때문에 제품 처리에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민간 압박이 덜하고요. 자, 업종이 다양하지 못하여 훈련에 부적합하다. 그쵸? 직업 훈련에 부적합하다. 봉투 만드는 게 무슨 훈련 기술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 다음, 일시적 작업이 보통이다. 일시적이죠, 일시적. 교도작업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위탁자의 사정에 따라서 종류가 좌우돼요. 이윤이 적지. 그쵸? 이윤이 적다. 그 다음에 외부 민간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쉽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있죠. 직영작업하고 위탁작업은 현재 교도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우는 것들 있죠. 노무작업하고 도급작업은 오늘날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역사상으로만 의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볼게요. 자, 의의 보시게 되면 모내기라든지 추수철에 취업한 사례가 있지만 오늘날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는 모내기, 추수를 전부 다 사람이 했잖아요. 기계가 하지 않고. 그래서 일손도 부족할 때 이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이 이거 나가기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안 되죠. 그래서 교도소와 사인 간의 계약에 따라서 교도소에서는 노무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 노무 작업입니다. 장점 묶으시고 역시 단점 묶으시고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 도급 작업 가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 완성하는 거, 그쵸? 뭐 다리 놔준다, 그치? 뭐 예전에는 그랬잖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왜 뭐죠? 엄청나게 크잖아요, 산. 그런 산에 있는 그 등산로길을 전부 다 죄수들이 그 길을 닦지 않았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뭐 경부고속도로를 뭐 죄수들이 닦았단 말도 있고 그래요.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임금, 비용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사 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도급작업이라고 한다. 수익이 높죠. 다수 인원을 취직시킬 수 있고 뭐 등등등등 장단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역시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1번 별표 쳐야 되겠다 이거. 1, 2, 3, 4를 다 공부하려면 그렇잖아, 그치? 그 중에서 중요도를 좀 표시하자면 2번 중요하고 1번 중요하고 1, 2번이 제일 출제가 잘 돼요. 별표를 쳐두시고 꼭 좀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을 막 섞어놔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작업의 목적에 따른 분류 나와 있지? 생산작업, 운영지원 작업, 직업작업 있는데 요 용어 정리만 해두세요. 운영지원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취사라든지 청소, 운반, 세탁, 영선, 원예, 간병, 이발 등을 운영지원 작업이라 한다. 됐고 그 다음에 구해작업. 개방지역 작업이 있고요. 밑에 외부 통근 작업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개방지역 작업은
누가 나가지? 개동그라미, 완동그라미가 나가요. 필요하다면 세모 쳐볼까? 필요하다면 1세모, 일반급 애들도 나갈 수는 있어요. 앞에서 다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외부 통근 작업이 더 중요한데, 자, 외부 통근자 정의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68조 보시면 소장은 외부 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 하게 하거나, 그쵸? 외부 기업체니까 이건 교도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시설 안에 설치된 그 외부 기업체 작업장이 있어요. 여기에 작업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놨지? 재량이다. 재량이다. 그 다음 하게 한다 하면 안 되겠죠. 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소장에게 약간 재량을 맡기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재량 상하로 좀 많이 합니다. 의무적일 땐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돼요. 주의하기 의무적으로 돼 있을 때는 재량 사항보다 좀 조심스럽게 주의스럽게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재량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요. 뭐 대통령령이다 법무부령이다 문제풀이할 땐 별 의미 없다 그랬어요. 쉽게 답을 골라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나와 있네요. 대통령령으로 한다면 틀렸네요. 그리고 이 외부 통근 작업은 68조라고 하는 형 집행법에 나와 있는 것이지 시행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온 적 있네. 어렵다 이거 그치? 일단 체크하시고요. 자, 다음 선정 기준입니다. 아주 중요한 조문이죠. 자, 1항을 보면 자,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가 나와 있고요. 2항에는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3항은 공통요건이고요. 자, 일단 1항부터 정리할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묶으시고 자, 별표 칩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 외부 기업체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용자는 자, 이런 얘기죠. 여기가 교도소 아니죠. 자, 여기 사동이 있고요. 여기 뭐 공장이 있고 그래요. 자, 여기 이제 내정문, 여기 외정문이 있고요. 자, 1항에서 말하는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용자란 말은 이 외정문 바깥에 있는 여기에 공장이 있다는 겁니다. 외부 공장. 그러면 이 수용자는 호성버스를 타고 공장버스죠. 호성버스를 타고 아침에 나가요. 아침에 나갔다가 즉 담장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바깥 공기를 쐬고 오는 거예요. 나갔다가 일을 하고 이제 하루 일과가 마쳐지면 이제 오후 5시쯤 되면 이제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매일같이 그래요. 아침에 나갔다가 일하고 오후 5시 되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요건이 좀 까다롭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3번을 가보면 개완만 돼요. 개동그라미, 완동그라미. 모든 수용자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개완만 됩니다. 군대를 치면 병장, 상병급만 됩니다. 짝대기 한 개, 두 개 못 나가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자, 나이대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나이대는 18세 이상 65세 미만까지입니다. 자, 19세가 아니에요. 19세 이상부터가 성인인데 그러면 19세 이상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법조문은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색깔칠 하셔야 돼요. 19세로 바꿔냅니다. 자, 그리고 65세 미만입니다. 미만이에요. 이하가 아니고요. 자, 65세부터는 노인 수용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노인은 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65세 미만까지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요. 도주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견, 편지수수, 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자, 5번 좀 암기하셔야 돼요.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일 것입니다. 7년 미만입니다. 이하 아닙니다. 7년 미만. 이 고죠. 이고 end입니다. end 플러스입니다. 7년 미만이거나 하면 틀려요.
그리고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을 것. 이런 말이죠. 그쵸? 가석방으로 나갈 수가 있을 것. 자, 외웠어요? 외웠어요? 외우셔야 돼요. 18세 이상 65세 미만. 뭐 2번하고 4번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개완만 됩니다. 그리고 7년 미만입니다. 7년 미만. 그리고 가석방이 가능할 것. 자, 됐어요. 2항 가죠. 자,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 작업장입니다. 그러면 여기겠죠. 자, 담장 밖으로 못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에서 일하다가 다시 오후가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밖에 나오질 못하잖아요. 밖에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좀 요건이 1항보다는 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2항을 읽어보면 1항 1호부터 4호까지입니다. 1, 2, 3, 4까지입니다. 4호까지 요건을 갖춘 수형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호 같은 경우에는 일반급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급까지도 된다. 짝대기 2개까지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장이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공장이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도 있는데 어쨌든 이 공장에 나가서 출력하는 친구들은 개와는 못 가는 데 없습니다. 여기도 있고 나갔다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와는 당연하고요. 이 친구들은 못 가는 데가 없으니까 일반급도 된다. 됐나요? 됐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죠. 7년이 아니고요. 10년입니다. 이건하죠. 5화입니다. 건합니다. 그래서 5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고 하면 틀려요. 수험생들은 열심히 숫자만 자꾸 외워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7년 미만이고 and 여기는 5화입니다. 바꾸면 틀려요. 그리고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지난 수용자 중에서 선정한다. 자, 숫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자, 됐죠?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할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면 도표 나와 있습니다. 자, 도표 외부 통근 작업자 여기서 3번 가보시면 개완만 된다. 그리고 7년 미만 and죠. 가석방이 가능할 것. 자, 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통근 작업자입니다. 여기서 누가 들어옵니까? 1이 들어와요. 그리고 10년 미만 5화죠. 5화. 그리고 10년 이상. 자, 됐나요? 자, 됐어요. 우리 열심히 1항, 2항 외웠어요. 자, 그런데 요 3번에 3항에 아주 골 때린 조문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열심히 1항, 2항을 외웠는데 3항이 이렇게 써놨어요. 소장은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부가 또는 교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1항, 2항 수용자 그 외의 수용자에 대하여도 외부 통근자로 선정할 수가 있다라는 개같은 조문 적어놨습니다. 이건 뭐죠? 감방에 있다 보면 국회의원들 많이 들어오죠. 정치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경제, 사범도 많이 들어오죠. 재벌급 회장 들어올 수도 있고요. 중견기업 사장도 들어오고 막 그러죠. 거기에 소장은 미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소장이 이 형집행법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법무부에서 만들 텐데 이런 조문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작업부가 교화라는 말 써놨지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급수도 안 되는 친구들도 여기 외부 통근자로 밖에 있는 바람 쐬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웃기지? 그러니까 개완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중경비급 애들도 밖에 나갔다 들어올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다?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필요가 뭐냐고 도대체가. 그 필요가 뭐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 가보면 교도소 안의 비리, 그쵸? 그 비리는 소장급 정도 돼야 합니다. 밑에 있는 말단들은 몰라요. 그 정도 급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 뭐 법조문 많이 지금 절반쯤 봤는데 수용자를 위해서 많이 쓰여지는 조문도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쓰레기 조문도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공통요건 나와 있죠.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경비처우급 개환 일중 자체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기출도 나와 있어요. 원래는 나오지 않고 원래는 1항과 2항만 위주로 나왔죠. 근데 최근에는 요 3항 같은 쓰레기 조문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맨 밑에 가보면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중경비급 수용자에 대해서도 외부 통근자로 선정할 수가 있겠죠. 틀렸습니다. 자, 그 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만 65세 노인 수용자를 외부 통근자로도 선정할 수가 있다. 그쵸? 그리고 일반 경비급 수용자 같은 경우도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죠. 그쵸?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웃겨요. 웃긴다.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자, 소장은 외부 통근자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하고 소장이네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당연하지. 그건 당연하지. 항상 취소하면 항상 할 수 있답니다. 그쵸? 재량이다. 재량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리다니까. 야, 이거 이거 보고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나 이거 보고 설명하는 거 아니야. 내가 법을 많이 안다 했잖아요. 법을 많이 보니까 다른 법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출제자도 이렇게 내는 거지. 내가 들어도 이렇게 낼 텐데. 응? 자, 근데요, 또 볼까? 야, 여기 장관이 들어온다? 소장이 들어오고요. 장관이나 소장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했을 때 청장 하면 틀리겠죠. 청장이 어디서 감히. 그렇잖아요. 청장은 이런데 웬만하면 잘 안 나타나고 소장하고 장관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쓰거든. 두 개 중에 하나를 쓰거든. 장관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또는 소장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했을 때 이렇게 쓰거든. 근데 그 두 개 다 온다. 장관하고 소장. 이거 드물거든요. 드물어. 어쨌든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읽어보시고요. 자치활동 나왔네요. 자치활동. 소장은 통근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치를 허가할 수 있다. 허가한다 하면 안 돼요. 야, 자치인데 허가하여야 한다? 소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냐? 야, 그럼 걔 같은 경우거든요. 소외문 놀러왔냐? 그렇잖아요. 수용자 자치라고 하는 것들도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 바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반감 갖게 돼 있어. 반감을 갖는다고요. 그치? 해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어떻게 의무적 사항으로 부과하고 있냐, 소장에게?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량사항인 거예요. 한다면 틀려.